자, 출력해서 나오면 뜨거운 열에서 이제 인쇄가 되다 보니까 용지가 이제 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암 이렇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명암을 쓴다 그러면 좀 컬을 일자로 이렇게 반드시 일자로 들어가게끔 손으로 몇 번 작업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명암 재단기가 우선 거의 흰색 백상지 위주로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쩔 때는 안 돼요 랐을 때 현장에 가면 이 종이 자체가 어두운 색깔이죠. 그러니까 어둡다고 해서 꼭 검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두운 빨강, 어두운 파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종이 자체가 어둡다 그러면 이런 건 오류가 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하얀색 용지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자체가 좀 어두운 용지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안 쓰시는 게 좋고. 자, 여기 이게 지금 상부 카바예요. 이 카바가 요 꼭지가 얘를 눌러주면 센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근데 얘가 없이 그냥 누르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카바가 벗겨졌다고. 이때는 무조건 카바 무조건 다시 씌워야 돼요. 그래야지 경고음이 없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카바를 벗긴 상태에서 자, 급지 레바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쪽에서 가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일자 드라이버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해놨어요. 자, 얘가 이제 화살표 방향이 12시 방향으로 가르쳐요. 내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2장, 3장씩 딸려 들어가요. 그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11시, 뭐 10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반씩. 11시에서 12시 사이, 아니면 10시에서 11시 사이 반반씩. 똑같이 한쪽만 하면 안 되고, 2~3장씩 더블 피딩이 들어가요. 2장 급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도 조금씩 줄이고 이쪽도 조금씩 줄이면 돼요. 근데 또 이럴 때 있어요. 이상하게 급지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출력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자, 커팅 마크를 이렇게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커팅 마크를. 네. 자, 이 커팅 인식 마크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출력기를 아무리 좋은 거를 사도 용지 재질 두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밀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팅 마크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10mm로 줬는데 딱 자르면 얘는 10mm를 인식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밑으로 밀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가 발생되겠죠. 아니면 위로 밀렸다. 그럼 또 그것도 오차가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귀찮다 그러면 여기다 커팅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하나의 인쇄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거 인식을 없애고 이걸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무조건 5mm가 아니면 3mm가 지나면 무조건 자르게끔 얘가 돼 있어요. 자, 커팅 마크는 그런 인쇄가 전체적으로 밀리거나 위로 밀리거나 밑으로 밀릴 때 그때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급지를 딱 하면 이 선을 어느 선에 맞출 줄 모르잖아요. 자, 봐보세요. 제가 동작하는 거. 자, 이 선에 우선 한 장을 몇 장 명암을 작업을 하면 한 250g짜리 이 정도 용지가 된다 그러면 한 10장 정도까지만 올려놔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려놓지 마시고. 얘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올려놓은 만큼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설정을 안 해보면 얘는 무조건 한 장만 돼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쭉 했는데 여기 길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기준으로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한 14mm 10mm 14mm면 거의 이 선에 맞아요. 거의.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한 장만. 자, 이게 지금 누적 개수는 안 되고 얘는 설정 개수만 되니까 여기서 스타트를 한번 누르면, 자, 여기 가까이. 자, 그럼 거의 맞죠. 지금 실선에. 네. 옆에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냐면 양 테두리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양 테두리가 딱딱 이게 맞는지 하려면 처음에 스타트 버튼 누른 다음에 길로틴 날이 한번 잘리기 그 전에 스톱 버튼 눌러서, 자, 봐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기준이 여기 잘리는 이 세로 슬리터 기준이
어떻게 잘리는지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감으로 잡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 장 누르고 스타트 버튼 누르고 가기 전에 스톱. 다시 한번 마이너스 버튼 누르세요. 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쪽으로 배출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눌러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얘가 그럼 쭉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위아래 길로틴이 잘리는 건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 여백만 잘 잘리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실선 부분만 거의 자르죠, 지금.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면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맞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작업을 들어가도 돼요. 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0010 90 곱하기 50 0750 A4. 자, 0010은 뭐냐면 이게 A4 명암 재단기이기 때문에 명암 A4 한 장에 명암이 10조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슬리터 90. 슬리터는 변동이 없어요. 어떤 뭐 응용이 안 돼요. 슬리터는 무조건 90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0은 뭐냐면 명암과 명암 사이 여기가 50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찍으세요. 여기가 50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0750은 뭐냐면 총 명암이 지금 750조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750조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쓰면 돼요. 이거는 뭐냐? 지금 A4 전용이기 때문에 A4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드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90에 54. 그럼 뭐냐? 90에 54로 잘린다는 얘기죠. 90에 90, 90에 95, 90에 127, 뭐 90에 52, 90에 45, 90에 50 이렇게 잘렸죠. 근데 응용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90에 50 고정적으로 작업을 그냥 하세요. 자, 모드 체인저 이렇게 카바 이렇게 나온 건 보시죠. 체인지 오버라고 나온 거 보시죠. 자, 이게 그 기능이고 세트 파라메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세트를 누르면, 자, 세트를 누를게요. 피어세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장수예요. 지금 A4 한 장에 10조각이 떨어지니까 한 장 할 거냐, 두 장 할 거냐, 세 장 할 거냐, 네 장 할 거냐, 다섯 장 할 거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모두 눌러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얘가 다섯 장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한 장만 해놓고 다시 이제 세트 들어가면 뭐냐면 프론탈 엔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그 커팅 마크 있잖아요. 이 커팅 마크. 이 커팅 마크를 활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세트 한번 누르고 세트 두 번 누르면 자, 프론탈 엔드라고 나와 있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커팅 마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커팅 마크는 그때서부터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커팅 마크 쓰면 이렇게 커팅 마크 표시가 나오죠. 자, 커팅 마크 안 쓰겠다. 그러면 세트 눌러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다시 한번. 그럼 프론탈 엔드다. 그럼 여기 커팅 마크 안 쓰고 그냥 여기 탑마진 10mm 띄운 거 이걸로 그냥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자, 다시 세트 또 한번 누르면 설명을 중문으로 하기는 영문으로 하기는 뭐 당연히 영문이고요. 가까이. 커팅 마크 포지션. 뭐냐면 커팅 마크도 이렇게 커팅 마크도 하다 보면 출력을 하면 얘가 출력을 밀리다 보니까 커팅 마크를 기준을 여기서 몇 미리 잘랐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몇 미리를 잘랐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활용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퍼스트 컷 있죠. 퍼스트 컷은 뭐냐면 여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죠. 내가 여기 10mm로 지금 설명서에는 10mm로 돼 있잖아요. 10mm로 했는데 출력을 딱 해보니까 조금 모자라요. 아니면 조금 넘어요.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mm로 총 4mm가 전후로 조절이 돼요. 자,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9mm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C상에는 디자이너는 10mm로 했는데 실제 잘린 거 자로 재니까 9mm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됐어요? 얘를 줄여야 되겠죠. 실제 얘 수치에 맞게끔 얘를 기계를 줄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수치에 맞게끔 9mm로 되게 잘려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10mm 잘리는 거. 만약에 11mm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똑같이 늘려야 되겠죠. 1mm를 늘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 2 플러스 마이너스 2mm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높이 이렇게.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컷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랭스 있어요. 카드 랭스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50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 잘리다 보니까 뭐 49.8, 뭐 50.2 뭐 이렇게 자르잖아요. 얘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mm씩 플러스 마이너스 2mm 조절해요. 그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타컷 있죠. 가타컷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를 6mm로 했는데 처음에 맞는데 점점 갈수록 밑으로 잘리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2mm를 플러스 마이너스 2mm를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얘도 세팅 누르면 총 카운터 수. 자, 이건 무시하시고요. 자, 이것도 무시하세요. 이것도 무시하시고. 자, 공장 팩토리는 뭐냐면 내가 응용을 했어요. 응용을 했다가 처음 상태로 복귀하고 싶을 때 복잡하잖아요. 다시 일일이 또 세팅하기가. 그럴 때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공장 초기화 세팅으로 제가 로딩 중이에요, 지금. 그럼 이러면 공장 초기화 세트로 웰컴 투 뭐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암을 하게 되면 명암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우선 A4니까 A4로 써야 되고 정확히 사이즈가 210에 297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소 200g 이상 용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밑으로는 안 돼요. 걸리거나 말리거나 뭐 잼 현상 이런 게 잦아요. 그 다음에 너무 어두운 용지를 쓰시면 안 돼요. 백상지 위주로 쓰시는 게 좋고, 이게 요 정도 용지는 상관없는데 뭐 까만 용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밤색 뭐 이렇게 좀 어두운 색상 아니면 뭐 빨간색, 파란색, 어두운 색상 이런 걸 쓰게 되면 얘가 종이 인식하는 그 포트 센서가 인식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밝은색 계열의 용지를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아드지나 스노우지 같은 게 250g짜리 이런 게 좀 싸다 보니까 용지가 자체가 싸다 보니까 이거를 명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간혹가다 손님들이 라미네이팅을 코팅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양면으로 코팅한다든가 단면으로 코팅 때 쓰면 안 돼요. 급지가 안 됩니다. 무조건 라미네이팅 즉 코팅한 거는 무조건 쓰면 안 돼요. 안 된 용지만 써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급지를 했는데 2장, 3장이 빨려 들어간다, 이징, 그러니까 더블 피딩이 들어간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조절을 하셔야 되고, 눈금 한 눈금씩. 급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시계 방향으로 한 눈금씩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것만 잘 활용을 하면 명암자단이 그냥 쉽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맞춰놨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제.